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집밥의 기억.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제 이름은 서정우입니다. 32. 세상에서는 그저 자동차 정비소 팀장일 뿐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17살 겨울, 배고픔에 떨던 날, 차미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학생, 이거 들어줄래? 좀 무거워서. 처음 미란과 마주친 건 학교 앞 슈퍼마켓이었죠. 손에 든 장바구니가 넘치도록 가득 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40살을 막 넘긴 것 같은 여자였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죠. 여기 근처 학생이니? 고마워. 이름이 뭐니? 서정우입니다. 정우구나. 난 차미란이야. 저기 살아. 미란은 학교 근처 고급 빌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따라간 미란의 집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너무 깨끗해서 들어가기 망설여질 정도로 반짝거렸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커다란 냉장고를 열고 날 위해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많이 배고팠지? 편하게 먹어. 그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17회 동안 쌓아온 단단한 벽이었을 겁니다.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집, 술에 취해 돌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그리고 결국 가출한 어머니.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제가 배고프다는 걸 물어본 사람은 미란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정우, 다음에도 놀러와. 심부름도 좀 도와주고.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미란의 집은 저에게 안식처가 되었고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미란의 심부름을 해주고 그녀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숙제도 도와주었죠. 그 시간 동안은 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미란은 예전에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웰리스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란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밥과 관심 어린 눈빛,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미란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조용히 거실로 향했을 때 미란과 그 남자가 소파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남자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미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남자를 만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미란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미란은 제 엄마도 아니고 저를 돌봐줄 의무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미란은 평소와 같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미란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과 의지를 넘어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늦은 밤 미란은 제게 머리를 감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팔이 아프다면서요. 욕실에서 미란의 머리카락을 샴푸로 감기며 처음으로 어른 여성의 체취를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화장기가 지워진 맨 얼굴을 보며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미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금기시된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야, 너 나랑 같이 살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미란이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했죠. 미란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너무 크고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고요. 그리고 정비공이 되고 싶다는 제 꿈을 알고 있었기에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 일자리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집 상황은 최악이었죠.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언제나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이 단순한 의지나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네, 같이 살게요. 결국 저는 미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방에서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관계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가끔 남자를 만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죠. 미란을 잃을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미란은 와인을 마시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셔서인지 미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투도 평소보다 느슨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무 외로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미란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욕망이 담긴 눈빛이었죠. 오늘 그 사람이 못 온대. 약속을 취소했어. 미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럼 그 남자 대신 내가 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망설임도 잠시 저는 미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미란은 놀란 듯했지만 곧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은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죠. 마치 어제의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미란이 평소처럼 대해주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정우야,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 미란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란의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고 마치 연인처럼 생활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그냥 동거인인 척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관계는 세상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덧 저는 19살이 되었고 미란의 소개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미란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점점 저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기술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미란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란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의 나이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죠. 미란은 16살 차이가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미란은 그저 미란일 뿐이었으니까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란의 남자였고 그녀를 지킬 것이라고요. 누구보다도 미란을 사랑하고 아끼며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25이 되었습니다. 미란의 도움으로 정비소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팀장까지 올랐죠. 미란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웰니스 카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가맹점까지 생겼다고 자랑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란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카페 가맹 관리를 맡아볼래? 너라면 잘할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동차 정비가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미란이 저를 믿고 맡기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란의 카페 가맹 관리를 맡게 되었고 그녀는 통 크게 급여를 제시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미란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가맹점주들과의 관계 개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매장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비소에서 익힌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카페 관리에도 적용했죠. 미라는 제 성과에 놀라워했고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미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집에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확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미란이 저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어느 날 저녁 미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좋은 내용일 리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야, 넌 아직 젊잖아.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 미란의 말에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에게 미란은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었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30대가 되고 내가 50이 되면 그때는 더 힘들어질 거야. 미란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미란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란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 그날 밤 미라는 침실을 따로 썼습니다. 마치 벽을 하나 세운 것처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라는 의도적으로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외출했다가 제가 잠든 후에 돌아오거나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미란의 태도, 변화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란이 다시 마음을 돌리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맹점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미란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두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미란이 마음을 바꾸고 저에게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매우 흥분된 표정으로 돌아왔고 저에게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야, 내 조카 기환이의 친구야. 윤다혜라고 하는데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정말 착한 아이야. 순간 저는 미란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너랑 소개시켜주고 싶어? 어때?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란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란의 끈질긴 설득과 애원에 결국 저는 윤다혜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미란의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미란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다혜는 미란의 말대로 착하고 다정한 여자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란이 있었습니다. 다혜와의 만남은 그저 미란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혜의 진심 어린 관심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멀어질수록 다혜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와 다혜는 연인 관계가 되었고 미라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란의 눈빛에서 슬픔을 발견할 때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나를 보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우야, 다혜랑 결혼하는 게 어떨까? 교제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미라는 또다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집요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심지어 결혼식 준비까지 자청했습니다. 내가 모든 비용을 대줄게. 정우, 너는 행복해야 해.
미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포기라는 감정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미란의 뜻에 따라 다혜와 결혼을 약속했고 미란은 최고의 결혼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혜는 아름다웠고 하객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화장실 근처 복도에서 혼자 우는 미란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미란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별이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을까요? 결혼 후에도 미란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예전처럼 사적인 대화도 나눴습니다. 물론 다혜에게는 비밀로 했죠. 미란과의 과거를 다혜는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다혜는 좋은 아내였고 저도 최선을 다해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란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연락하지 말자. 너도 새 삶이 있고 나도 내 길이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미란의 선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적으로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모든 관계를 단절하자니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미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죠. 결국 저는 미란의 카페 본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란의 조카라고 알고 있던 김기환과 제 아내 다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고 특히 다혜의 표정은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환과 다혜는 어떤 사이인가? 미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기환과 다혜는 함께 카페를 나왔고 같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동네의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미란의 조카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혜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고 친구를 만나고 왔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미란의 조카라고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정보는 없었거든요. 소셜미디어와 지인들을 통해 기환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기환은 미란의 친조카가 맞았지만 다혜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둘은 같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고 심지어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혜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혜와 기환은 제가 다혜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미란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문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탐정은 철저하게 다혜와 기환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 결과는 제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체계적으로 미란의 사업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기환은 미란의 카페 프랜차이즈 확장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며 자금을 유용했고 다혜는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란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란은 저를 다혜에게 소개함으로써 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녀가 기환과 다혜의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란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저와 다혜의 결혼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에게 호텔 출입 기록, CCTV 영상,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저는 다혜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한다고 말한 날 몰래 뒤를 따라가 보니 회사가 아닌 다른 모텔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기환과 만나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환의 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기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고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미란의 카페 자금이 기환에게 흘러간 구체적인 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평생 회복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말이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란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란을 만나려 하니 망설여졌습니다. 그녀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결국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담은 편지를 미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미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미란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미란은 급하게 짐을 싸서 어딘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란이 기환과 다혜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한편 다혜와 기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습니다. 다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귀가했으며 가끔 외출한다며 기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행동을 지켜보며 저는 복수의 불꽃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간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환과 다혜를 고소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 이 정도 증거면 상간소송은 물론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미란 씨의 증언도 필요할 텐데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란이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제 편에 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소송 준비가 끝나갈 무렵 드디어 미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고 저에게 그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미란은 제주도의 한적한 펜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녀를 마주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미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미란의 첫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제가 미안해요.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혜와 기완의 관계, 그들의 계획, 심지어 저를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정우야,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기완이 내 카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다혜가 그의 공범이라는 것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다혜와 결혼시킨 건가요? 왜 그들의 계략에 저를 희생시킨 건가요? 내가 너에게 다혜를 소개한 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기완이 너를 해치려고 했거든. 내가 우리 관계를 알고 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기완은 너를 위험인물로 여겼어. 미란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기완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완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다혜와 결혼시켜 기완이 직접적으로 해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모든 증거를 모았고 경찰에 신고했어. 기완은 곧 체포될 거야. 미란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송과 복수 계획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란 씨, 그럼 우리는? 제 질문을 끝맺기도 전에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우리는 끝났어. 너도 알잖아. 난 내게 상처만 줬어.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 미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포옹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미란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곧 기완이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서 씨, 경찰에 확인해 봤는데 차미란 씨 명의로 된 신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미란 씨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란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녀는 제가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해외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란은 카페 자금을 모두 인출해 해외 계좌로 보냈고 기완과 다혜는 그저 그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고 미란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란, 기완, 다혜 모두를 향한 복수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먼저 미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고 그녀가 떠난 목적지는 미국이었습니다. 기완과 다혜는 여전히 국내에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국내에 있는 기완과 다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해외에 있는 미란을 인터폴을 통해 검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다혜와 기완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미란의 카페 자금 횡령에 관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란이 떠나기 전에 남긴 USB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란이 기완과 다혜에게 자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돈을 세탁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호텔 장부, CCTV 영상,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 다혜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기환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혜와는 이혼이 결정되었고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환은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란의 카페, 가맹지분 중 일부가 법적으로 저에게 양도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처음 목적은 단순히 복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카페 가맹점 중 3곳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미란의 도주로 인해 카페 본사는 경영난에 빠졌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저는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분과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3개의 가맹점은 저의 독립 브랜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미란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했고 미국 현지 법률 사무소와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마치 유령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그녀를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미란에 대한 생각보다 사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3곳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저는 자동차 정비 지식을 활용해 드라이브 스루 카페라는 새로운 컨셉을 도입했습니다. 손님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고 사업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출소 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환을 통해 미란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기환과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란은 처음부터 저와 기환, 다혜 모두를 이용한 것이었고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기환과의 만남은 제 카페 중 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은 거지? 기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미란 이모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매던 미란의 웨러바우츠를 기환이 알고 있다니. 어디 있는데?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미란 이모는 우리 모두를 이용한 거예요. 나도 다혜도 당신도. 기환의 말에 따르면 미란은 오래전부터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저를 이용해 카페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환과 다혜는 그녀의 돈 세탁을 도왔고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란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혼자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날 결혼시킨 건? 처음엔 정우 씨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혜는 진심으로 정우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마음이 바뀌었고요. 기환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란의 현재 위치였습니다. 미란은 어디 있어? 캐나다 밴쿠버요.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기환은 휴대폰을 꺼내
미란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밴쿠버의 한 카페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분명 미란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냉정해 보였습니다. 이 정보를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복수하고 싶어서요. 이모는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제가 한 일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미란의 위치를 알았으니 법적으로 그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복수의 감정은 점점 옅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기환. 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내려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말입니다. 미란의 카페 가맹 지분을 법적으로 완전히 제 명의로 옮기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자동차 정비소와 카페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엔진 앤드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차를 정비하는 동안 고객이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에 대한 감정도 미움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 무관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한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환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 사업의 일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혜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이혼 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미란에 대해서는 저는 그녀를 법적으로 추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캐나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것은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더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진 앤드 에스프레소의 5번째 매장이죠. 사업은 번창하고 있고 저의 삶도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진정한 복수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미란이나 다혜, 기환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의 일부일 뿐 더 이상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